이 세 문장이 나오면 사랑 아니면 통제입니다. 사진 보내, 폰 열어, 사랑하면 하자.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 행동 잘하고 있어? 지금 나 기분 나쁘거든? 사진 찍어 보내봐. 나로 인해 자긴 행복하지. 날 그러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연애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합시다. 만약 지금 내 연애가 혹은 내 썸녀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 그 관계 정리하세요. 왜냐고요? 당신 인생 좆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순간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건 배려인가? 통제인가? 배려는 내 마음을 넓혀주고 통제는 내 자유를 줄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함께 걸을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방법을 3단계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면 가스라이팅에 절대 안 당하게 될 테니까 1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콥 한조입니다. 최근에 환승연애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길래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핫한지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화부터 정주행을 쭉 한번 해봤어요. 근데 환승연애 자체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이 나더라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고, 이번 출연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굉장히 다 호의적이고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나왔다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몰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튼 좀 이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자극시킬 만한 요소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남자 인생 피곤해지는데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어. 출연자들 중에서는 누가 봐도 감정 플레이를 즐기거나 상대의 반응을 가지고 놀듯 다루는 장면들이 있었고,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요즘 연애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감정 조작 사회 실험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 중 만나야 할 여성과 만나면 좆되는 녀석에 관한 영상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스타 럴커, 루시퍼의 딸 얘기했잖아.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가서 복습하고 오세요. 오늘 말할 내용이 루시퍼의 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바로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하는 여자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가 누구랑 있든 상관없어. 다만 걱정하고 있는 상대를 생각한다면 오빠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너 때문에 잠도 잘 못 자. 이렇게 힘들어. 하루 종일 나보다 널 더 많이 생각하니까. 오빠는 나 때문에 매일 행복하니까 오빠도 날 항상 기쁘게 만들어줘야 해. 나는 너가 늘 내 말 잘 들어주고 착한 남자친구라서 좋아. 언제나 그렇게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위와 같이 말하면 우리 땡땡이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 우리 땡땡이는 내 걱정 뿐인데 내가 잘못한 것,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자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와 같은 착각과 오해에 빠지는 남자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자존감이 붕괴되죠. 이걸 제가 왜 위험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경고를 했냐면, 남자의 심리 구조는 근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삶의 방향성을 정비하며 자아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남자는 나는 옳다 혹은 나는 리드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존재의 기반에 깔려 있어야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나의 자존감 시스템을 공격해요. 그건 너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아닌 건가?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자아가 붕괴되면서 판단력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모든 결정이나 판단은 오로지 여자를 기준으로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듣기에는 리스크도 안 지고 편할 것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나는 패 찍는 거예요. 이게 초반부 내용인데 아마 3화인가 그럴 거예요. 이걸 내가 5화를 보고 다시 보니까 민경님한테 쎄한 부분이 보이더라고. 유식님이 자기는 너무 막막하다 라고 하니까 민경님이 바로 내가 도와줄게. 8년 동안 내가 오빠의 모든 걸 다 코디해주고 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이 문장 하나로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민경님이 확실히 그랬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위의 말은 장기적인 통제형의 헌신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딱 까놓고 말하면 너 나 없이는 안 되잖아, 이 말인데 이 말을 하더란 말이죠. 도와준 게 대체 뭐가 문제야? 너무 억지 아니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막막하다는 유식님의 말에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로 도와주겠다. 그러고는 내가 오빠의 모든 걸 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상대의 보호자 역할을 가장한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심리로 하는 말이거든요. 즉 상대를 무력한 존재로 고정시켜 놓고 자신은 구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스탠스죠. 이런 스탠스를 가진 가스라이터는 상대를 길들이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쪽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착각 속에 갇혀서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입장이 되면 남자의 본능이 200% 발현이 돼서 그건 진짜 지배자와 종속자의 형태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거의 주인님과 하녀마냥. 갑자기 그레이 형님이 생각나네. 하지만 반대로 여자는 본능에 의해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에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거나 혹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번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즉 그런 여자의 결정을 고스란히 남자에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리스크는 또 고스란히 남자가 져요. 여자는 책임지지 않아. 결국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이거를 방패 삼고 뒤로 한 발 물러서죠. 그럼 여자의 선택을 따랐던 남자는 방향성이 마비되어 버리게 되는데 이는 연애뿐만이 아니라 사업, 인간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점점 판단보다는 반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보다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치만 보게 되고 주도권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남성성의 4대 요소 중 리더십, 바로 이 시스템이 서서히 마비돼서 점차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무기삼아 상대를 종속시켜버리려는 여자들을 잘 피해 다니던지 아니면 내 세계관을 넓혀서 나에게 종속시켜버리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일단 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면 피하세요. 무조건 피해. 그게 현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선택이니까.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네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상대를 감정적으로 올가매는 말을 자주 해요. 이게 여자들이 감정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패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죠. 오로지 상대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거나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면 절대 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남자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먼저 상대를 감정적으로 흔들어버리고 통제하자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의 모습을 외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늘 불안에 떨면서 가여운 성냥팔이 소녀 같은 여자들만 이런 불안함을 가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겉으로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척, 센 척하는 여자들도 실제로는 버려질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여자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평소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파악해야 돼. 제가 늘 말하죠. 여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상황과 행동을 살피라고. 일화 때는 사실 다들 하하호호 히히 하면서 서로 탐색하느라 좋은 면만 보여주다가 이제 2화 때 처음으로 패널들의 도파민 터지는 장면들이 나왔죠. 채팅룸에서 지연님과 민경님의 대화에서 둘이 엄청나게 기싸움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 이때도 민경님의 답변에서 감정을 흔들려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이트 전 그저 탐색하는 시간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봐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결정타가 언제 가장 행복해 보이냐는 지연님의 질문에 자기랑 같이 있을 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각인을 심음으로써 심리적인 방어이자 압박을 가하는 행동인데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프레임을 치더라고요.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면 나와의 관계가 그의 행복의 기준이었다, 이런 소유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죠. 상대의 감정을 흔들고 자신의 존재감을 감정의 기준점으로 박아 넣는 겁니다. 나랑 있을 때 행복했잖아. 이 말이 무섭게 들린 이유는 그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니라 너의 행복의 기준은 나였잖아 라는 소유 프레임이기 때문이에요. 이 3단계 루프를 돌리는데 이게 계속 당하면 빚진 사람처럼 되고 그녀는 권력자처럼 위에 서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스라이터 특징, 나
상대에게 구원자, 그의 행복의 기준. 이거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해? 그건 사실 네 본 모습이 아니잖아. 이건데 사실 이 말은 너가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정말 날 실망했고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이거를 내포해요. 즉 자존감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오르내리고 그만큼 굉장히 상대에게 의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동의하고 인정해서 미안해하게 만들어서 심리적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빚은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여자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야 이 관계는 비로소 안정적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계산해서 이 권력놀이에서 늘 자신이 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이 저버리긴 쉽지만 백성이 왕을 거스르긴 쉽지 않은 것처럼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인 거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미성숙하게 성장한 여성은 위와 같은 방법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자들의 조작적인 감정선을 타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건 너 혼자만의 기준이고 너의 생각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사랑하니까 휴대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남이야? 내가 오빠를 이해하는 것만큼 오빠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늘 오빠랑 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길 바라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개소리를 해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라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혹은 유식님처럼 여자의 말에 그냥 알겠어 이런 식으로 피하기만 합니다. 이거 자아 경계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예요. 쉽게 말해 남자가 자신의 감정과 상대 여자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죠. 제 감정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잘못된 신념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칼을 융의 말에 빌려서 자아는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인식하는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아는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바라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어떤 말로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불안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이건 그녀의 감정인가? 내 해석인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반응에서 인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을 대처하는 시작점이고 대응할 수 있는 출발선의 선거예요. 예를 들어 민경님이 한숨 쉬면서 유식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즐거워. 아니 그러면 맨날 그렇게 그 시간까지 술 마시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식님에게 정말 수면의 질에 대한 불편함인지 혹은 다른 여자들이랑 너무 즐겁게 노는 것 같아서 심기가 불편한 건지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재회라는 여지를 한켠 남겨놨다는 시그널인지 흔들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유식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느낄 것 같아? 저라면 일단 아니 그건 너의 감정인데 너의 감정을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자리가 재회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너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의 새로운 기회를 빼앗으려는 건 너의 이기심 아닐까? 너가 원하는 감정선대로 움직일 거였으면 아바타 소개팅이 나갔지 왜 이 자리에서 전 여친과 함께 지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있는가? 이걸 느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수면 시간까지 정해주려 하잖아.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계속 뭔가 신경이 쓰여서거든? 조금만 일찍 좀 자줘. 내가 신경 쓰니까 일찍 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사진 보내. 이거랑 저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건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전가예요. 그녀는 불편함을 느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 불편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분명히 전자는 헤어진 사이고 후자는 연애 중이라 상황이 다르지 않냐 이런 말 나올 거야.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따위 상관없습니다. 관계의 정의가 어찌됐든 감정을 이용해서 타인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 그 자체로 이미 가스라이팅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장난 따위로 이 통제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자랑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알겠어 가 아니라 그냥 그래 너가 좀 불편했을 수 있었겠네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닌 것 같아. 너 하나 배려하자고 다수가 다 너한테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 생활할 건데 그렇게 잠기가 예민하면 너가 기마개 같은 걸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 것 같네 라고 명확하게 말했을 것 같아. 나는 결국 가스라이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상대의 감정을 통제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만의 질서나 규율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수렴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다만 수렴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라는 건 이성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억눌린 감정은 터지기 마련이죠. 제가 위에 한 말처럼 나는
나는 너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 감정이 진실된 상황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항상 스테이블한 상태가 돼서 나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자기 실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즘 핫한 환승연애 뽀로 배워보는 가스라이팅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여자를 피하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바뀌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에 인간관계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무료 세미나를 신청해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에 무료 영상 강의, 무료 1시간 분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 무료 PDF 자료도 있으니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